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끝없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거의 한 달째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몇 번의 이제 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계속 반복됐고 네. 재확인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약세 흐름을 계속 가져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등의 계기, 심지어는 어떤 지지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중심은 역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 달러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주가에 또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좀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3만 선까지 내줬습니다.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다만 이제 유가는 이제 글로벌 경기 불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인으로 또 80달러를 하회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딴 거에 비해서 큰 다우지수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것도 직접적인 다우지수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고점 대비 20% 하락이라는 베어마켓 진입에 임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9,440포인트가 밀리면 결국은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섹터별로 보면 거의 다 내려갔고요. 다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에너지는 7% 가까이 급락한 하루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유가 말씀드렸고요. 10년물 금리도 보면 약간 쉬긴 했지만 고공행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4.2%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명목금리보다 보여주는 게 실질금리인데요. 1년물 금리와 실질금리를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가 지금 1%를 넘는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기술주를 포함해서 어떤 자금의 소요처가 많은 것들 이런 쪽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러입니다. 달러의 고공행진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한마디로 거침없습니다. 지금 113포인트도 넘는 모습으로 지난 금요일장이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금요일날 우리나라 정기장에서 그리고 달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일 대비 내려가면서 끝났었는데요. 달러 원은 지난 미국장 기준으로 보면 1,42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9시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금융 외환 시장 열리고 주 시장 열리면 여하튼 달러의 어떤 약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달러 환율 자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보다 좀 위로 가서 최소한 출발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얘기하죠. 정확히는요. 우리 이제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유가는 얼마 갈 거다, 뭐 이런 전망들 내놓잖아요. 달러에 대해서도 그런 전망들이 좀 월가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쉽지 않죠. 지금 달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네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왔던 미국의 달러가 75bp를 금리로 올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국가 대비 보면 여전히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쵸. 75bp만큼 벌어졌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75bp만큼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한 세 나라 정도가 금리를 좀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그거에 행동을 못 미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그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아주 단순하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할 것 없이 지난 한 주간에 보면 큰 흐름에서의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S&P 500의 이 흐름 자체를 보면 연초 대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주간이 아니라 연간인데 제가 잘못 표시했는데요. 지금 연초 대비 지금 떨어지지 않은 게 없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15%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30% 넘나들게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섹터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가총액 순서대로거든요. 네네. 그 보면 대부분 그 빨갛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수가 지금 21%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이 떨어졌고 지난 주 간도 마찬가지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만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 내외의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도 지난 주말에는 4% 빠지면서 모든 주식이 뭐 다 빠졌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코스닥가 그 전날 장 마감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지만 결국은 연회비의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회비는 코스닥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5년 7개월마다 올렸다는 겁니다. 5.7년 만에 올렸다는 건데 그렇게 계산하면 내년 1월이 나온다는 건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절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하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일단은 주가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마진율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최소한 세 군데 증권사가 목표 주가는 하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잉입니다. 보잉이 이제 어떤 다우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737 맥스가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737 맥스가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사고 나면서 대형 사고가 나고 네. 이 사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팬데믹이나 상관없죠. SEC에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줬다 하면서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벌금 2억 달러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2억 달러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여하튼 보잉은 5% 떨어졌고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비모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목표 주가 좀 올라간 한 종목이 되겠고요. 코인베이스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또 78에서 60달러로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도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의미해서 주가 좀 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과 같은 시장을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계속 떨어진다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많이 왔다, 바닥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업 사냥꾼으로 좀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요즘 이제 상당히 뜸했었는데 지난주에 두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랑도 한 것도 하고 방송국이라 또 다른 방송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라이카는 입장은 최악은 이제 오지도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었다, 더 갔다라는 떨어질 거란 얘기하면서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몰락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또 한 번의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지금 상당히 또 흥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이 계속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뭐 작년부터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롬 파월 의장 얘기할 때마다 상당히 목소리들이 올라갑니다. 네네. 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은 물론 금년 초에도 지금 첫 번째 금리 올라갈 때는 25bp 올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서도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를 제롬 파월 의장 했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연준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너무 안 했고 서둘렀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 자체로 인해서 리세션을 더 빨리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최악의 어떤 연준, 110년 만에 최악의 결정,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개인분들의 투자 심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근데 수치와 통계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AAII라는 미국 개인 투자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라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연회비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 회비도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요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거고. 강세장이라고 보는 거고 6개월 동안 재미없을 걸 얘기하는 것을 약세장으로 얘기해서 베어리시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고 플러스 몇 퍼센트가 강세장, 몇 퍼센트가 약세장 이렇게 나올 텐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1%입니다.
61%로 제가 줄을 거놨거든요. 네. 61%란 거는 2009년 3월 5일 이후 최저이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은 4번, 5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7%밖에 없겠는데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의 심리는 이제 반대로 보는 분들도 있죠. 바닥 국면이 주가의 바닥으로 예세요. 주가의 바닥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튼 지금보다 부정적이었던 경우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딱 4번이 있었는데요. 12개월 후에 보면 물론 한 달, 3달 이럴 때 보면 반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정도 지나가면 4번 중에 3번이었고요. 12개월 지나면 주가 상당히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네네.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뭐 바닥이다, 진짜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닥이다, 그래서 반등을 노린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을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많이 떨어진 건 뭐 기본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와중에 어떤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도 여러분은 사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진짜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겠는데요. 다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만 갖고 본다 그러면 네. 금년 이번부터 이번 3분기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발표나 했죠. 3분기는 다 생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 4분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금년 4분기부터 향후 12개월 동안 과거 12개월 대비 과거 11개월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분명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임의소비재나 금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은 과거 실적의 증가율보다 지금 실적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같은 건 여전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익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임의소비재나 금융,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 대해서의 좀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이항영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